자, 오늘은 블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블록 명령어가 요거 말고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블록, 인서트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블록과 인서트 두 개예요. 블록, 인서트, 그 다음에 비에디트. 자, 블록이라는 명령어는 블록을 설정하는 명령 이렇게 됩니다. 인서트는 블록을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비에디트는 블록 수정 명령입니다. 블록 에디트의 약자예요. W 블록은 선택한 객체 내보내기입니다. 어트리뷰트 디파인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건 블록의 속성 정의하기입니다. 요거 말고 조금만 더 할까요? 그룹 설정하기. 그 다음에 그룹 에디트. 크게 지금 제가 그룹과 블록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룹과 블록 두 개입니다. 자, 먼저 그룹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문을 그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을 그렸었죠. 문을 그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개구부, 즉 문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문과 창문 그리는 거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옵셋 900mm. 옵셋 120mm. 옵셋 40mm. 트림 옵셋 20mm.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그 다음 얘는 레이어가 중심선이고 빨간색이고 센터입니다. 선택하고 얘는 이렇게 빨간색의 레이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피. 제가 얘를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하나는 그룹을 사용할 거고 하나는 블록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룹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그룹으로 끝났습니다. 눌러보시면 알아요.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선택됩니다. 끝입니다. 그룹 명령어 이거 끝이에요. 그룹의 특징이 있어요. 그룹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A를 동시에 누르면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룹이 다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이 온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룹 온오프의 특징이에요. 그룹을 오프 시킨 다음 이동하기, 이렇게 중간점으로 그러면 중간점으로 이동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이 편해요. 이동하기 끝점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정이 편한 거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다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그룹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그룹의 특징은 자,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스트레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디스턴스 거리를 재보면 자, 120이니까 스트레치 40.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도 편집 작업이 가능해요. 이와 같이. 자, 스트레치 40mm 편집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룹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치나 혹은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 잠깐의 수정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도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컨트롤 시프트 A. 자, 이동하기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밀어 대칭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양문, 그러니까 여닫이문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A 눌러도 얘가 안 들어가요. 얘가 이 그룹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그룹 에디트를 씁니다. 그룹 에디트.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셀렉트 그룹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add 오브젝트, 여기다 객체를 집어넣거나 remove 오브젝트, 빼거나. 자, add 오브젝트로 선택해 봤습니다.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룹 에디트 선택한 다음 remove 오브젝트, remove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묶인 그룹을 풀고자 할 때는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그룹이 이와 같이 그냥 풀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룹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사용하기도 편할 뿐더러 가벼우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그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블록. 이번엔 블록입니다. 블록.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블록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블록의 이름이에요. 그룹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블록은 이름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도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이 블록을 불러드릴 때, 이 블록을 사용할 때 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사할 때 베이스 포인트, 즉 이동할 때 베이스 포인트를 미리 지정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XYZ는 절대값입니다. 절대좌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써요. 이거 안 씁니다. 누굴 쓰냐면 여기는 픽 포인트를 씁니다. 픽 포인트를 누른 다음 위치를 잡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에 절대좌표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 객체 선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아이콘이 있어요. 그 다음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어봐요. 리테인, 유지하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컨버트 블록으로 변환시켜 주세요. 딜리트 원본을 삭제해 주세요. 저는 원본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원본을 삭제합니다. 삭제된 거 맞나요? 정의된 블록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인서트예요. 인서트 그리고 엔터. 그러면 똑같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떤 블록을 불러올 것인지 여기에 선택이 됩니다. 목록이 다 떠요. 자, 그 다음에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입니다.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화면에서 삽입점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이거 화면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러드리는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스케일 크기는 당연히 1:1:1입니다. 로테이션 회전 각도는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불러드린 거 맞나요? 인서트. 자, 불러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인서트. 자, 그룹은 어떤가요? 그룹은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써야 돼요. 만약에 복사하고 싶으면 카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은 어때요? 인서트라는 명령어로 계속해서 생성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면을 그려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섹션, 아니 컬럼 노란색이고요. 실선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 M라인 아니지, ML 스타일이죠. 모디파이 아니 뉴 W200 벽 200mm짜리. 그 다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자, 됐고요. 그 다음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옵셋 1000 다시 900 2000 다시 3900 다시 옵셋 3300 옵셋 2400.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레이어를 바꾸고 M라인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입니다. 스케일은 1이고요. 그 다음 선을 쭉 따라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따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자, 분해하고요. 그 다음 옵셋. 자, 이제 마감할 거 마감하고 옵셋 할 거 옵셋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자, 옵셋 100mm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마감이 아니네요. 네, 여기가 이렇게 되는군요. 자, 라인, 필렛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고, 기둥이 사이즈가 안 나왔네요. 450이네요. 네, 옵셋 450 나누기 2. 자, 이만하군요.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옵셋 450 필렛. 자,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뒤에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옵셋 450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에 필렛으로 마무리. 네, 나머진 트림 하시면 되죠. 자,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벽이라고 하죠. 이런 가벽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철근 콘크리트 벽이고, 이런 것들은 경량 철골 혹은 경량 목구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한 120mm 밖에 안 돼요. 옵셋 120 그래봤자 요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기는 80mm 짜리 쓰시면 돼요. 렉탱글 40,80 그리고 이렇게 그냥 렉탱글 골뱅이 40,80 이동하기 중간점이 이렇게 끝점으로요. 카피 다시 카피 그 다음에 카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연결하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라인을 연결하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카피 다시 카피 라인 자 이렇게 해서 유리를 마감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개구부가 있어요. 보통 이 개구부는 여기서부터 100mm 띄운 다음에 개구부를 만듭니다. 옵셋 100mm 이렇게요. 여기 도면상에서는 조금 더 띄운 것 같아요. 250 한 300쯤 띄운 것 같습니다. 옵셋 300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900 이렇게 띄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딱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는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야 돼요. 인서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었죠? 네, 도어. 자, 불러보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죠. 자, 분해해보고, 자, 이동합니다. 얘네들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 미드 포인트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 미러.
대칭으로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저는 여기를 80을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 전체가 자 120이니까 자 40이니까 이쪽으로 20 스트레치 위로 20. 자 얘를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이동하기 끝점이 끝점으로. 그러면 여기 문 부분은 해결됐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얘가 아니어도 돼요. 인서트 그대로 이렇게 들고 들어와도 크게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들어와도 무방은 해요. 자, 여기다가 문을 한번 맞춰 넣어 보시죠. 자, 이제 소스를 제가 드렸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우리가 도면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아마 얘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으로 나오네요. 보통 이 정도 얼마일까요?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33 얼추 비슷하긴 한데 도면이 조금 더 작은가요? 자 스케일 클릭하고 레퍼런스 802 600으로 바뀌어라 이렇게요. 카피 그러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사이즈가 안 맞네요. 조금 더 바짝 붙여놔도 사이즈가 안 맞죠. 900 정도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0인데 한 800쯤 되는 것 같아요. 스케일 레퍼런스 900이 800이 되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되겠네요. 더 작은 것 같아요. 도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복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을 완성시켜 나가시면 돼요. 여기도 있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0이랍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1000이 500으로 500은 너무 작은가요? 일단 500. 자 이동하기 카피 다시 또 카피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도면을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이런 소스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이 소스들을 필요한 대로 혹은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W블록입니다. W블록. W블록은 선택한 객체를 내보내기 혹은 저장하기.
혹은 내보내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W 블록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떠요. 블록을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선택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오브젝트를 놓고 써요.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픽 포인트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저장할 것인가,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가, 지금 내가 선택한 얘를 어디로 저장할 것인가. 자, 여기 점점 표시 이쪽 버튼, 이 버튼 누르면 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이브 W 블록. 자, 그리고 저장.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D 드라이브에 세이브 W 블록 오픈하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비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책상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레이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퍼니처 해가지고 회색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색상을 바꿔버리면 얘도 이렇게 색상이 바뀌겠죠. 지금 레이어에 의해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이어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레이어에 대한 색상이고요. 자, 비에디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블록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블록의 크기나 혹은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X자 모양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해당 블록을 센터로 넣어 볼까요? 자,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 리본 메뉴의 맨 오른쪽으로 가면 클로즈 블록 에디트. 자, 세이브하기, 저장하기. 더 체인지 바뀌었다는 얘기죠. You may have not been saved. 저장하지 않았어요. 즉 블록이 바뀌었는데 저장하지 않았어요. Save to change. 저장하겠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자, 저장합니다. 그럼 블록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비에디트. 오케이. 지워볼까요? 자, 역시 저장.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비에디트는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블록을 열어서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5스냅 중에서 이제 마지막 5스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설션이라는 5스냅이 있습니다. 요거 삽입점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블록이나 혹은 텍스트의 삽입점을 말합니다. 인설션 삽입점입니다. 삽입점. 블록이나 텍스트의 삽입점을 찾는 5스냅입니다. 보시면,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설션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블록을 선택하면 그룹이고 이렇게 인설션 포인트가 나와요. 자, 라인, 인설션, 그리고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인설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설션, 그러면 삽입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삽입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W 블록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기능이 하나, 블록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블록이란다.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에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브라우즈가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브라우즈입니다. 자,
인서트 그 다음에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장했던 세이브 W 블록을 오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당 이름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파일을 블록으로 가져오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 그게 인서트의 브라우즈 버튼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X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 레퍼런스입니다. 엑스터널 레퍼런스라고 하고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이 X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대형 공사에서만 써요. 대형 프로젝트에서만 주로 X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 하나를 설계를 할 거예요. 1동부터 한 15동까지 있는. 그럼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있고 27평짜리, 뭐 28평짜리가 있고 24평짜리가 있고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픽스가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곳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인서트로 분명히 불러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서트로 불러드린 것은 수정을 각각 해야 돼요. 자, 외부 참조 도면을 한번 불러보죠. X 레퍼런스. 그러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여기에 보시면 attach DWG라는 것이 있습니다. attach PDF도 있고요. attach 이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attach가 부착시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가다를 띄면 근육통이 오죠. 그 파스 붙여야죠. 그게 attach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에 다른 도면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attach의 개념이에요. 자, attach DWG. 자, 뭘로 불러올까요? 자, 아까 save W 블록 했으니까 얘를 불러보죠. 오픈. 자, 이렇게 떠요. 자, 오케이. 그러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인서트하고 별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W 블록과 그 다음 저장된 경로가 이와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죠. 쉽게 얘기해서 인서트라는 명령어도 X 레퍼런스라는 명령어도 다른 도면을 지금 내가 작업하는 도면에 불러오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서트로 불러들인 건 데이터 자체가 들어옵니다. X 레퍼런스는 다만 해당 도면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리얼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참조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원본을 불러들여서 원본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본을 수정하셔야 돼요. 원본의 레이어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자, 원본의 레이어를 제가 수정했습니다. 자, 원본의 레이어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저장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우하단과 여기에 느낌표가 딱 떠요. 무슨 얘기냐면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외부 참조 도면이 have changed. 바뀌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X reference file has changed any and many may need reload.
X 레퍼런스 파일 외부 참조 도면이 변경됐습니다. 고로 다시 불러오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리로드라고 하는 요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로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가 안 바뀌었나요? 여기서 레이어가 하나도 안 바뀌었군요. 여기서도 바꿔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들어오게 돼요. 다시 볼까요? 제가 이 가운데다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떠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변경된 내용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원본을 제가 수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제가 서클을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CAD 파일에 이렇게 떠요. 자, X 레퍼런스 파일을 불러다가 해당 파일 불러서 오른쪽 버튼 리로드,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끊임없이 수정이 될 때 X 레퍼런스 파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들인 레퍼런스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로드 누르시면 제거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제거하기가 언로드. 그 다음에 디태치 누르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아예 제거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파일, 그 다음에 세이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불러들여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블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자, 바인드라는 기능입니다. 바인드. 바인드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바인드가 고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파일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누르시면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고정하기와 인서트가 있는데, 인서트를 놓으시면 X 레퍼런스에선 사라지고 블록으로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블록으로서 작동이 돼요. 즉,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든 여기선 별개가 돼버리는 거죠. 인서트된 데이터는 이렇게 원본과 별개가 돼버리는 거죠. 자, 한번 바인드까지 해보시죠. 어트리뷰트 디파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란 뜻입니다. 블록에다가 어떤 특정한 속성을 넣어놓고 우린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치수 가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표제란을 하나 그릴 겁니다. 라인,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 옵셋 8mm, 한 3칸만, 옵셋 25mm, 옵셋 45mm. 자,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치수도 적어 드릴게요. 한 칸 높이는 8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m입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텍스트,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놓고 도명이라는 건 도면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카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도면의 번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빨리 만들어 보시죠. 자, 옵셋 4mm, 자, 가운데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고요. 옵셋 2mm. 자, 옆으로 하나 더 옮겨놨습니다. 자, 어트리뷰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 딱 절반만, 여기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딱 왼쪽 거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얘 안 쓰셔도 좋아요. 태그는 이렇게 도면에 나오는 거고, 프롬프트는 명령 창에 뜨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맨 아래부터 넣을 거예요. 날짜, 도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데이트, 날짜죠? 명령줄에다가 날짜라고 띄울 겁니다.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자리 맞추기. 이거 텍스트 할 때 썼던 기능이죠. 네. 미들, 레프트, 글자 크기 2.5mm, 오케이. 자, 여기다가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얘 삭제도 되고. 다시 어트리뷰트, 이번엔 도번입니다. 자, DWG 넘버라고 했습니다. 도번,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 마찬가지로 미들, 레프트, 어트리뷰트, 이번엔 도명입니다. DWG 네임,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미들, 레프트, 공간이 안 되니까 점을 찍어서,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다 만들었습니다. 얘를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어트리뷰트 사용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렇게 블록 안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블록을 만들면 돼요. 자, 블록, 그 다음에 자, 테이블,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객체 선택하고, 그리고 딜리트 누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블록으로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블록을 불러드립니다. 인서트 명령어로. 인서트, 그리고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테이블.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가지고 오는 순간 이렇게 떠요. 바로 여기가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도명, 연습, 도번 A001, 날짜 2021-0504, 그리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바뀐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러드릴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거죠. 인서트, 그러면 또 내용이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원, 도번, B001, 날짜 2021-0504.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이 가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블록의 속성을 만들어주고 가변시키는 겁니다. 계속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학원으로 바꿀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텍스트 옵션이 있습니다. 글자의 위치들, 자리 맞추기, 크기, 회전값 등 다 바꿀 수 있어요. 속성값 있습니다.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att 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attribute edit를 이용하면 이렇게 뜹니다. 두 개가 달라요. 물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는 속성 수정하기, 여기까지가 블록에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필요 없는 레이어는 과감하게 프리즈를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에다가 하나를 만들죠. 해치. 보통 해치는 파란색을 씁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해치가 있는 그러니까 가구가 있는 상태에서 해치를 만드셔도 돼요. 해치 영역을 누르면 이와 같이 영역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패턴을 넣을 건지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바닥이니까, 아이고, 스케일이 작은 거죠. 너무 큰 거고, 한 1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해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치까지 넣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겠죠.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시죠.